네, 뉴스토마토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 정치하는 언니들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이지혜 민주당 전 상금 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한 5천 명 가까이 함께 보고 계신데 앞에 이제 이강윤 평론가님도 해주셨는데 100만 구독자 빨리 만들어야죠. 네. 100만 오늘 가자. 오늘 하루 목표는 97만입니다. 지금 96만 7천 명인데 와.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여기저기 또 이 링크도 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또 많이 눌러주셔야 돼요. 함께 해주시죠. 지난번에 출연했던 영상이 최근에 100만 조회수가 많이 돌파가 보세요. 됐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님들 덕입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네. 뉴스토마토 100만을 향해 파이팅!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질 높은 방송을 위해서 뛰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저는 이 뉴스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나도 한 번쯤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저녁에 이재명 대통령이 종로구 고깃집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네. 했는데 이 장면이 정말 화제가 됐어요. 이제 나도 가고 싶더라고요 또. 아니 저는 그거 보고 세 가지 정도 느낌이 들었는데 네. 첫 번째로는 사실 요즘 저녁 회식이 거의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심 회식으로 대체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뭐 MZ들은 저녁 회식을 뭐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님과 어제 저 회식은 대통령님과 함께라면 저녁 회식도 다들 저렇게 화기애애하고 분위기가 좋구나 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금요일 저녁 이제 행복하게 하자라고 건배사를 하시고 원래 직장 상사가 퇴근해야 다른 분들도 퇴근한다 이러면서 호련히 떠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직장 상사가 퇴근한다고 하고 퇴근을 하셨지만 또 다시 일하러 가실 거면서 말씀을 그러면 저렇게 저 식사를 하시고 다시 일하러 다시 가시나요? 들어가실 일하러? 거면서 좀 쉬세요. 그런 포인트가 좀 눈에 들어왔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역 분들이 저희 지역에서도 서울 사람 진짜 좋겠다. 저 근처에 사시는 분은 진짜 좋겠다. 나도 저기 고깃집에 가서 같이 대통령님과 같이 먹고 사진 찍고 그러고 싶다라는 이런 바람에 담긴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어려우시겠지만 전국을 돌면서 회식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직접 소맥을 말아주시는 그것도 진짜 네. 화끈했습니다. 영화 웰컴 투 동막골 보신 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마을의 이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촌장님이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왜 북한군에서 탈출했던 그 사람이 그 영도한 지도력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말이 명언입니다. 뭘 많이 먹여야 돼 그러거든요. 이거 제가 왜 얘기하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말을 똑같이 언급한 적이 있어요.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 뭘 많이 먹여야 돼. 정치인의 역할이라는 것이 결국 민생, 우리가 요즘 말하는 먹사니즘인데 요즘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 다 고생하시지만 사실 12.3 계엄 이후에 회식을 사람들이 못 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무슨 송년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6개월간 식당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더 가중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소비 쿠폰이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부터 팔걷고 동네 식당 살리자. 여러분의 한 끼가 동네 골목을 살린다. 이런 메시지를 아주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것이 대통령님의 의도인데 그러다 저기서 이제 삼겹살 먹고 저기 상추 먹는 분들은 글쎄 다 좋은데 우리부터 살려주세요. 퇴근한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하루만큼은 좀 쉬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회식이 아니고 대통령의 회식이라서 뭔가 의미가 어떤 걸까? 기자님들은 거의 또 해석을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보면 21일부터 소비 쿠폰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우신 자영업자분들 좀 그 골목 그 골목 경제가 좀 살아나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외부 활동을 공개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SNS에요. 다음 일정이 공개가 됐어요. 네, 대통령과 외식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흥남부두, 종로구 세문안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개가 계속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호 문제, 안전 문제 때문에 사실 그동안의 대통령 일정은 좀 비공개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막바지에 그 직전에 이제 공개를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어떤 영화가 생각이 났냐면 예전에 그 클린튼 이스트우드의 넬슨 만델라에 관한 영화가 있었어요. 인빅터스라는 영화인데 이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1995년 럭비 월드컵이 남아공에서 개최를 했는데 이 넬슨 만델라가 이 흑인과 백인의 조화로운 이런 월드컵의 성공을 위해서
그 월드컵에 사람 많은 경기장에 이분이 대통령이 홀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거기 예전 시절에 흑과 백이 이렇게 뭐랄까 싸움이 붙었을 때 정말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군중들 앞에 대통령이 나가서 우리가 흑과 백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통합의 상징의 메시지를 남기고 그 해에 우승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왜 그 장면이 인상이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넬슨 만델라가 그 경기장에 걸어갔을 때 경호원들이 막 비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대통령의 업무를 하시는 거고 경호는 경호의 임무를 완벽히 했기 때문에 통합의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고 우승도 이끌 수 있었다는 그런 장면이 그냥 기억이 나는데 우리 대통령도 멀리 돌아왔지만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이전에 없었던 SNS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과 소통하기를 좋아하는 대통령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뭐 대통령 경호 문제다 안전 문제다 이렇게 없어질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의 방식대로 일을 하시고 우리 경호하시는 분들이 좀 힘드시겠지만 좀 더 철저히 경호와 안전을 신경 써주시면 모두가 해피한 그런 일정들이 계속 앞으로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호 잘해서 계속 이런 일정을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국민들이 좋아하는 일정이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화를 내는 장면이 정치인 시절에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서류를 집어 던졌어요. 어느 대목이었느냐? 바로 소상공인이 너무 좋지 않고 연체율이 늘어나고 그런데 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말하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는 거냐 대안을 내달라는데 이거는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정말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이 폐업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이자 내느라고 고통받고 길거리에 내하는 이거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했는지가 그 장면에 나오거든요. 정치인들은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땐 정말 화가 난 거예요. 서류를 던졌다니까요.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그 생각이 든 게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한 발언이 공개가 됐는데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이 급선무다. 그때의 그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야당 정치인이었지만 지금 국정 운영하는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범부처가 나서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부터 소상공인들을 만나고 자영업자를 살리는 의지를 대통령실부터 보여주겠다라는 건데 한편으로는 저게 굉장히 즐겁고 화목한 모습이지만 한편으로는 저 자리에 가기 전에 대통령이 서류를 보면서 약간 가슴이 찡하게 눈물을 흘리셨을 수도 있겠다. 지금의 이 상황이 정말 엄중하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일정 하나하나 보면 진심이 느껴져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또 고맙습니다, 저는. 네. 어제 건배사로요, 행복한 금요일 저녁. 이렇게 외쳤다고 하죠. 근데 그걸 보고 또 이제 해석이 들어갑니다. 주 4.5일째. 이게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셨어요? 그 한국이 2017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멕시코 다음으로 2등이었습니다. 근데 독일은 몇 시간이냐면 1년에 1356시간을 일하는데 우리나라 근로시간에 비해 얼마나 짧은 줄 아세요? 얼마나 짧을까요? 1년에 서너 달을 덜 일한답니다. 서너 달이요? 4분의 1이네요? 네. 그런데 독일이 그러면 세계 경쟁력이 어떠냐? GDP가 세계 4위입니다. 우리나라는 12위. 그러니까 근로시간이 짧다고 해서 높다고 해서 생산성의 문제가 생산성을 좀 더 높이면 되는 문제이지 근로시간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독일과 한국의 사례로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또 최근에 AI 기술 발달 등을 통해서 뭐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일을 더 짧게 하는 그런 방안도 많이 마련이 되는 만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4.5일제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면서 그리고 급여는 줄어들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붙는 참 안 좋은 별칭이 과로사회입니다. 이 과로사회가 단순히 몸이 피곤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첫 번째는 노동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의미, 두 번째는 근로자의 휴식권이 박탈당한다는 의미, 세 번째는 나아가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노령화 시대에 있어서 사실은 성인병이라든가 각종 질환이 개인도 고통이지만 돌보는 과정과 국가 재정
건강보험과도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뭐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AI 시대의 변화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한번 논해봐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점점 노령화되어가는 사회에 있어서 재정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맞물려 있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근로자의 휴식권이라든가 이런 본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자산이즘,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과 다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이 전 좋다고 보는데 한 신문사에서 길거리에 지나가는 시민 25명으로 물어봤더니 4.5일제 했으면 좋겠다.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다.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대다수의 가장들이 나이 들어서 후회하는 거 더 열심히 일할 것 이런 게 아니라 애들이 커가는 모습을 못 봤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4.5일제가 뭐 아주 뭐 소수는 뭐 그게 되겠느냐, 뭐 또 경제가 어려워진다, 중소기업 분명히 얘기할 건데 제가 이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주 5일제 근무하는데 갈 때 신문 사설 한번 보십시오. 나라 망한다는 식으로 신문 사설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일부 보수 언론 안 망했습니다. 4.5일제는 아마 대통령이 속도는 잘 보면서 조절하겠지만 반드시 가야 될 목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